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7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고요. 네, 교재에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컴파일 단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컴파일이라는 것은 언어를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작성된 프로그램이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러죠. 원시 프로그램이다. 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번역기라고 한다. 컴파일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의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를 분할해서 이제 이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어휘 분석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휘 분석하는 단계는 이제 원시 프로그램에서 주석이나 여백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토큰 단위로 분리를 하는 토큰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의 단계다 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 다음에 파서 트리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파스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구문 분석의 단계다 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분석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의미 분석은 이제 목적 코드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코드 생성 단계가 있습니다. 중간 코드 생성하는 단계다 라는 거죠. 중간 언어를 생성하는 컴파일러의 하나의 단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최적화다. 네,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코드 생성하는 단계다. 실제로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네, CISC와 RISC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CISC는 이제 고급 언어를 사용하면서 명령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RISC는 명령어 종류가 작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된 명령어를 모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속도가 빠르다. 결론은 이제 처리가 빠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RISC는 명령어 길이가 고정 길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고정 길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C는 아니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해볼까요? RISC는 레지스터 개수가 많죠. 레지스터 개수가 많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처리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ISC는 지금 설명을 적은 것들에 모두 반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보고요. 자, 2번 보면 CISC가 거의 모든 명령어가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메모리에 접근을 최소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메모리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는 어때요? CPU 속에 존재하는 거죠. CPU 바깥에 메모리를 갖다 올수록 처리 속도는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ISC가 거의 모든 명령어를 해서 메모리의 접근을 최소로 해서 레지스터로 처리를 한다. 이러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도 한번 읽어보면 CISC는 명령어 개수가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다라는 거고요. 4번에 CISC는 데이터 경로가 메모리로부터 레지스터, ALU, 버스로 연결되게 다양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RISC는 경로를 단일화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도스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도스 공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버에 하는 역할은 여러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내 거 먼저 대답해줘, 내 거 먼저 대답해줘.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쓸데없는 얘네들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고 진정으로 이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됩니다. 도스 공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핑, 어브, 데스 공격 기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핑이라는 것은 이제 서버와 내가 연결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 눈꽃만큼의 작은 데이터를 보내서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눈꽃만큼의 작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패킷을 최대한 길게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패킷을 또 잘게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잘게 쪼개려면 어떠세요? 엄청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한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의 패킷은 이제 수신하게 되면 이게 마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드롭, 티어드롭 어택이다 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공격 기법이냐. 패킷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지 우리가 글자가 완성이 되는데 이 재조립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일부러 3번을 뭐 빼놓고 보낸다는 등 그러면 저쪽에서는 3번을 찾는데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어택 기법이다 라고 있는데 이 기법은 뭐냐면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슨 방법이냐면 4번에 있는 스머프 어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멀티미디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렌더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렌더링. 자, 렌더링 기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핑이다 라는 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은 예쁜 부인의 얼굴이 여우 얼굴로 바뀐다든지 그럴 때 샥 서서히 바뀌죠. 서서히. 그런 걸 모핑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어싱이다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안티 엘리어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구분해 주면 돼요. 엘리어싱이다 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거칠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계단처럼 확대를 하면 사진의 경계선이 여러분이 디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 보면 경계선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보이죠. 이렇게 모자이크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 현상을 엘리어싱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자라는 게 엔티 엘리어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디더링이다 라는 것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IP 버전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IP 버전 4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10진수로 표현하고 사이사이를 점으로 구분하고 그런 특징이 있고 IP 버전 6은 16진수 표기법, 사이사이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하고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소를
주소는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포화 상태니까 더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IP 버전 6을 만든 거죠. 네, IP 버전 6은 총 몇 비트로 이루어졌어요? 네, 128비트로 이루어져서 이에 128승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IP 버전 4는 몇 비트로 이루어졌어요? 32비트로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이에 32승까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두 개를 이제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IP 버전 6이 들어왔을 때 IP 버전 4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듀얼 스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모두 처리하는 것이고 터널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터널을 만들어서 IP 버전 6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소를 변환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 변환하다는 우리가 트랜스레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샤논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 샤논의 정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통신 용량을 구하는 것은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다라는 거죠. 이때 W가 바로 뭐가 되냐면 대역 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가 뭐가 되냐면 신호가 되는 거고 N이 잡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줬는데 대역 폭이 1메가다 그랬죠. 1메가. 네, 1메가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를 이제 1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메가의 로그 2의 2가 되는 거죠. 자, 로그 2의 2는 로그 2의 1승이 되어서 결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메가고 단위는 뭐가 되냐면 bps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드를 주어 n개의 노드를 주고 나서 간선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노드가 4개인 게 있고 간선의 수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노드가 4개다 지금 그거죠. 그러면 간선은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 자, A부터 세어볼까요? A, B, C, D. 그러면 여기서 개수 구할 때 A가 3개고 각 노드별로 다 3개씩 있죠. 그래서 이거 노드가 4개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복이 일어났죠. 하나, 둘, 셋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씩 다 있다 해서 곱하기 이제 A, B, C들을 한 거죠. 노드가 4개. 그래서 12개 다 했을 건데 B에서 또 개수를 세보자 했더니 하나, 둘, 셋 할 때 여기가 또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중복이 하나씩은 일어난다 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6개의 간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노드가 4개일 때 지금 이 관계식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노드가 n이다. 그럼 n-1 곱하기 n 2분의 이런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가 되는데요. 8번은 지금 엑셀 문제가 되는군요. 뭐를 구하자라고 그랬냐면 F3셀에 수식을 넣으세요 라는 겁니다. F3. 자, F3에 지금 총 매출액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한번 살펴보면 A2에 뭐가 있냐면 제목이 있죠. 성명. 그
다음에 A3에 뭐가 있냐면 이민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16행에 이현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열에 보면 소속이 있는데 소속에 이제 각각 무슨 부서인지 영업 2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마지막이 영업 2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열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뭐 8819다 해가지고 가격이 해가지고 891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2에 3열이군요. 2에 3열에 2에 2열이죠. 네, 2에 2열에 소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에 총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에 평균 매출액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소속이 지금 제일 먼저 영업 1부입니다. 또 영업 2부입니다. 또 영업 3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3행, 4행, 5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F3셀, 지금 여기를 구하자라는 거죠. 이걸 이제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도 드래그,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입력될 수식을 구하자라는 건데 지금 1, 2, 3, 4를 보니까 모두 SUMIF로 구하고 있군요. 그러면 SUMIF 해주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영업 일부를 찾아야 되죠. 네, 영업 일부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성명에 가가지고 영업 일부를 찾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소속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소속의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B3에서부터 B에 16이 되는 거죠. 여기서 2, 3하고 같은 것을 찾겠다. 영업 일부를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영업 2부도 찾아야 되고 영업 3부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항상 영업 2부를 찾던 3부를 찾던 이 범위는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시킬 때는 우리가 달러를 붙여서 절대참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슨 합계를 구할 거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래서 매출액독이 C3에서부터 C에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부를 구하던 3부를 구하던 이 매출액의 범위도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붙여주게 됩니다. 절대참조로.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은 몇 번이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할된 크기를 보면 A가 20만큼 분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만큼, 그 다음에 120만큼, 200만큼, 300만큼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네, 작업하는 크기가 10K가 되고요. 60K가 되고 160K가 되고 그 다음에 100K가 되고 그 다음에 150K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10K가 20K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남았어요? 10K라는 공간이 남은 거죠. 60K가 50K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160이 120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공간도 남아있는 거예요. 100K가 200K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00K가 남은 거예요. 공간이. 150K가 300K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50K라는 공간이 남아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남은 공간을 우리는 내부 단편화다라고 하는 거고,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공간을 외부 단편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외부 단편화는 얼마가 되는 거죠? 1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외부 단편화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억장치 접근 시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CPU가 되는데 CPU 옆에 누가 있냐면 캐시라는 아주 고속의 장치가 있고
자, 떨어져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있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좋겠죠. 네, 근데 없으면 메모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에 갔더니 데이터가 있다. 그걸 우린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구해 볼 건데, 캐시 메모리 접근, 캐시한테 갔다 온 시간이 50 나노세컨드고 이게 0.9의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메모리 갔다 온 시간을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텐데, 메모리는 400, 메모리 갔다 오는 시간은 400이 되고 얘가 0.9의 적중률이니까 얘는 0.1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45가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40이 되는군요. 합하면 85가 된다라는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SQL 문은 그랬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보면은 결과 화면을 보세요. 16 하고 나서 대신 공업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수원이다 나왔죠. 그래서 얘는 지금 공급자 번호가 되고, 얘는 공급자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치가 되죠. 조건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신촌 상사, 서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는 거죠. 검색을 해달라, select, 모든 필드를 표시를 해줘라.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공급자 테이블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얘는 테이블 이름, 얘는 출력할 필드 내용, 필드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을 쓰면은 모든 필드를 다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왜요? 조건이 붙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 명에 대해서 지금 조건을 내세우가 있고요. like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될까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자, 어떤 걸 가져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데이터들 중에서 뭐가 들어간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신이 들어간 걸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신으로 시작하다도 아니고 신으로 끝나도 아니고 신이 있으면 된다고죠. 어떤 친구는 사도 되잖아요 라고 할 텐데, 사가 된다 그러면 공급자 명의 끝 글자가 사인 건 굉장히 많죠. 네, 이 두 개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은 뭐다? 신이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걸 찾아주세요. 그 말하고 같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걸 포함하세요 할 때 우리는 %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신으로 시작하다 그럼 신 % 해주면 되고, 신으로 끝나다 그럼 %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12번입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데 2회전 한 후의 결과를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군요. 네, 사용된 정렬 기법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자, 봤더니 데이터가 좀 뒤죽박죽이고 2회전한 결과도 뒤죽박죽인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 4, 36, 2, 59, 10, 66, 12, 47, 13 이렇게 있다. 자, 정답은 투웨이 머지 소트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씩 짝지어서 비교를 해서 작은 걸 왼쪽으로 보냅니다. 4, 25, 2, 36, 10, 59, 12, 66, 13, 47.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4개를 묶어가지고 또 작은 걸 왼쪽에 보내는 거죠. 2, 4, 25, 36, 10, 12, 59, 66, 13, 47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문제에서는 지금 2단계, 2회전 후의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에 있는 투웨이 머지 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저 해본다면 3단계에서는 이 8개를 묶죠.
다음에 이거 두 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2, 4, 10, 12, 25, 36, 59, 66, 13, 4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4 예전에는 2, 4, 10, 12, 그 다음에 14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25, 36, 59, 66, 47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군요.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삽입정렬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생성되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S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라는 거죠. 1, 그 다음에 A 또는 0, B로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A를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A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0A 또는 1B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B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B 정의는 1B가 나오거나 또는 0이 나오게 하겠다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0110을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0110을 만드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S부터 출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B가 이제 0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왼쪽이 지금 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S는 어떻게 풀리느냐. 앞에가 이제 0이 있는 걸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0B로 풀 거예요. 됐어요. 자, B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죠?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1B로 풀어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엔 또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또 1B로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0이 나온단 말이에요. B는 0으로 풀릴 수가 있으니까 0 해주면 0, 1, 1, 0 순서대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10을 만들어 보자. 1110을 만들어 보자. 제일 먼저 S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에 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네, 1, A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1A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1B로 풀어주면 되겠죠. 1B. 이렇게요. 자, 지금 A에서 풀 수 있는 것은 0A냐 아니면 1B냐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도 어때요? 1B로 풀어주면 되죠. 마지막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 111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나올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100, 110은 나올 수 있을까? 자, S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에 이 1A로 우리가 이제 풀어주고요. 이 A는 다시 첫 글자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0A로 풀어주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또 0이 나오니까 0A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A를 뭘로 풀어주냐? 1B로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1이 나와야 되니까 B를 1B로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있는 01100은 왜 안 될까 한번 볼까요? 처음에 S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이 지금 0이 나오죠. 네, 그래서 0B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이 나오니까 B를 뭘로 푸냐면 1B로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 또 1이 나오니까 얘를 1B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0이 나오거든요. 그럼 B는 1B 아니면 0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1B라고 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다고 얘를 0으로 해버리면 0110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구현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정규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정규화는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부, 네, 이겨, 다, 조 외우기로 했죠. 네, 그래서 1정규형은 모든 원자값이 도메인이어야 된다.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라는 거고, 3정규형은 이행적,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BCNF죠.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다 라는 거.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 종속에서 A가 B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A가 C를 만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키가 A가 D를 만족한다. 기본키가 지금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A가 B를 만족하고 C를 만족하고 D를 만족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C가 D를 만족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따로 묶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A, B, C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CD를 또 릴레이션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제 3번처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네, 크기가 7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선형조사법이 있고, 선형조사법은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빈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제 충돌, 이중 핵심을 사용하는 이제 충돌 횟수의 합을 옳은 것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선형조사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중 핵심으로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몇 번 일어났느냐,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충돌이 몇 번 일어났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총 횟수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형조사법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7이다 그랬으니까 0번부터 7번까지 방을 마련을 해 주고요. 네, 0번부터 6번까지 그래야지 7개의 방이 마련이 되죠. 지금 숫자가 어떤 것이 있냐면 20하고 14하고 36하고 48하고 21하고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7로 나눠 가겠습니다. 20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27에 14 나머지가 6입니다. 자 여기는 이중 핵심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고 똑같이 7개의 방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6이니까 6번 방에 20이라는 데이터, 자 6번 방에 20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4가 있습니다. 14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0이군요. 그래서 0번 방에 14가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0번 방에 14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6을 하겠습니다. 5, 7에 35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래서 1번 방에 36이 들어갑니다. 네, 문제 없죠? 자, 이제 48을 하겠습니다. 네, 48 나누기 7을 해봤더니 자,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나요? 네, 6, 7에 40이 나머지가 6이 나왔습니다. 6번에 갔더니 어때요? 20이 있어요. 충돌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6 더하기 1번 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네, 그때 누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자, 6 더하기 2번 방으로 갑니다. 6 더하기 2번 방. 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또 누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48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충돌이 3번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이제 48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제 한번 6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이 한번 일어났고요. 두 번째 해시 함수를 5 빼기 48, 네, 모두 5로 하세요. 그랬죠. 5, 9, 45 하니까 여기 나머지가 3이 되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6 더하기 2를 해서 이제 나누기 7을 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나왔거든요. 1번째 갔더니 또 충돌이 일어났죠. 이렇게요. 그래서 자, 1에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1에서 다시 더하기 2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번째 가게 되는 거죠. 네, 3번째 갔더니 비어 있죠. 그래서 48은 몇 번째 저장이 되냐면 자, 3번째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충돌이 몇 번 일어났어요? 예, 2번 일어났죠. 여기서 충돌 한번 일어났고 그다음에 1번지에서 충돌이 한번 일어났고 그래서 총 2번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21을 가지고 합니다. 21 나누기 7을 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0 더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2를 갔더니 또 충돌이 일어났어요. 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0 더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0 더하기 2번째 갔더니 또 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충돌이 일어났군요. 0 더하기 3에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비어 있어요. 그래서 21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충돌이 3번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1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1. 자, 21은 나머지가 0인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충돌이 일어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소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 빼기 21 모두 5가 되는 거죠. 5, 4, 20 해서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 빼기 1은 뭐예요? 4예요. 자, 4번지 찾아가 보세요. 비어 있군요. 그래서 21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충돌은 몇 번 일어났는지 세어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총 충돌은 9번 일어났어요.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착한 순서가 있고, 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옳은 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P1, 2, 3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도착 시간 0, 1, 2가 있고요. 서비스 시간 9, 1, 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FC의 FS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될까?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들어온 순서 P1, P2, P3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SJF 방식은 뭐죠? 네, 실행 시간이 이제 짧은 것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 줘야 될 거는 0번, 1번, 2번이 있는데 P1, P2, P3가 있는데 0인 시점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출발해야 돼. 누구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P1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P1이 이제 쭉 실행하는 거죠. 9까지. 그 다음 이제 9 끝나는 9인 시점에서 쳐다봤더니 누가 있느냐? P2하고 P3가 있는데 누가 더 짧아요? P2가 더 짧죠. 그래서 P2를 1만큼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P3를 3만큼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JF 방식도 P1, P2, P3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자, SRT 스케줄은 이제 선점형이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P1,
네, P2, P3가 있습니다. 0인 시점, 1인 시점, 2인 시점이죠. 0인 시점에서는 P1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P1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초인 시점에 누가 똑똑하네요. 그럼 쳐다봐야 되죠. 네, 쳐다봤더니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P2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8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P2한테 양보를 합니다. 자, 1만큼 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누가 또 똑똑한 거죠. 네, 쳐다봤더니 이제 얘가 3만큼 좀 실행하는 시간이. 그래서 P3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P3가 얼만큼 하는 거예요? 3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다 하고 P1 남았으니까 P1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주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순서는 누가 이제 완료가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완료된 건 누구예요? P2죠. 그 다음에 P3죠. 그 다음에 P1이죠. 이 순서대로 네,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CSS도 틀렸고, SJF도 틀렸고, SRT도 모두 틀린 답이 되고요. RR 스케줄이 이제 맞은 거고요. RR 스케줄은 이제 4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 1, 2, P1, P2, P3고 RR은 지금 4초라고 했군요. 그럼 이제 0인 시점에서 이제 보는데 이제 Q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Q 0인 시점에 누가만 들어있어요. P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1을 4초 동안 진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딱 진행하는 동안 P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P2에 줄 서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는데 P3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인 시점, 타임 슬래시가 4초니까 P1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P1은 얼마를 남겨놨어요? 자, 4만큼 했으니까 이제 5를 남겨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줄 서 있는 P2,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P1 또 줄 서로 가야죠. P2가 이제 나와서 얼마만큼 해요? 4만큼 해야 되는데 얘는 1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1만 하고 끝나는 거죠. 얘는 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줄 서 있는 애가 누구예요? P3죠. P3는 이제 4만큼 해야 되는데 3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줄 서 있는 마지막 P1이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 남았었어요? 5가 남았었죠. 그래서 5만큼은 일을 하는군요. 그럼 가장 먼저 끝난 게 누구죠? P2죠. 네, P2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P3 끝났어요. 그 다음 P1 끝났어요. 그래서 맞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네,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고, 화이트박스는 이제 논리 위주의 모듈 안에 네, 내용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기법이 되죠.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뭐뭐 있어요? 네, 동치분할, 네, 동치분할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효과, 네, 그래프가 있고,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화이트박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기초 경로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흐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 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1번에 보면은 원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한다. 원시 코드 안에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뭐죠?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 3번, 4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에 대한 기능을 이제 또 모두 이제 기본 이론서에서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테스트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안 들어본 테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네,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취향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매개 변수에 대한 개수가 다르고, 또 매개 변수에 대한 이제 타입이 다르고, 이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다르게 정의돼서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오버로딩이라 그런다. 바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일단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내부는 우리가 IGP다 라고 하고 외부는 EGP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것, 대규모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게 RIP가 있고 대규모에서 사용되는 게 OSPF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규모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예를 들어 뭐 30초마다 전체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만 변화된 정보만 모든 라이터에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RIP는 소규모다. 2번에 OSPF는 주기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변화된 정보만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RIP는 모든 라우팅 정보를 이후 라우터에게만 전송을 하고 4번에 OSPF는 모든 라우팅 정보를 모든 라우터에게 전송을 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i가 정수 형태로 3입니다 라고 그랬고 j는 정수 형태로 4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int i는 3. 그 다음에 int j는 4. 이 문장에 의해서 i방과 j방에 3이 들어왔어요. 자, if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오게 되죠. and 하고 나서 여기 또 두 조건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가 다 맞으면 yes이면 i는 이 식을 수행을 하시오 라는 거고, 그럼 이 조건이 거짓 수도 있겠죠. 거짓이면 else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세요 라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수행이 될까요? 라는 거고, 프린트 문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를 출력하자 라고 그랬냐면, 자, %d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라 하고 줄 바꾸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값을? i 값을. 그래서 i 값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지 되겠죠. 그럼 수식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건 따지겠습니다. 조건이 뭐냐? 뿔뿔 i 크다 j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말은 뭐예요? 뿔뿔이 앞에 있으면 이제 먼저 증가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증가시켜서 가져옵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뒤에 나오죠. 가져오고 나서 감소를 시키세요. 가져오고 나서 얘를 하나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에요. and잖아요. and는 양쪽에 참일 때만 참이죠.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걸과 뻔하니까. 그래서 얘는 참일 때 수행하는 거고 얘는 거짓일 때 수행하니까 이 문장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j는 i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거죠. 가져온 다음에 감소를 시키세요 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빼기 해서 가져오시오. 빼기 해서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하면
빼면 4에서 2를 빼면 2군요. 그래서 제2는 그대로 2가 들어가게 되군요. i는 얼마죠? 지금 현재 3이죠. 그래서 출력해 주세요. i를. 그럼 뭐가 출력이 돼요? 바로 3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형 모의고사였습니다.